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디를 할 거냐면, 역사가 지금,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 요거를 이제 했었는데, 이제 다른 역사 선생님이 이제 두 분 계신데, 그 선생님과 이제 진도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좀 나눠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조금 이제 중간서부터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교과서 188페이지 부터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할 건데 자, 여기를 보면 세계대전과 그리고 사회변동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거는 뭐냐면 자,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인데 그 1차 세계대전이 자, 왜 일어났고 그 전쟁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전쟁이 어떤 식으로 발발되었으며 전개가 되었고 어떻게 끝이 났는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면 자, 1차 세계대전의 원인, 그리고 전개 과정, 전후 성립된 국제 질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핵심 용어가 나오는데, 삼국 동맹, 삼국 협상, 그리고 사라예보 사건, 총력전,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용어를 중심으로, 자, 오늘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건데, 자, 그 배경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19세기 후반에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누구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국동맹이나, 삼국동맹 나오죠? 삼국동맹이나, 그리고 삼국협상. 삼국동맹은 누구냐면, 여기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 자, 이렇게가 삼국동맹이에요. 삼국동맹이고, 그리고 삼국협상은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 세 국가가 삼국협상인데, 이 국가들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 왜 대립을 하게 되었냐면 일단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일단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힘이 경제력도 높았고 그리고 군사력도 높은 그런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강대국이었는데 그런 강대국인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침략하면서 식민지를 막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식민지를 이제 확장을 하는데 근데 식민지는 제한적이에요. 그쵸? 식민지가 막 무제한으로 있진 않죠. 근데 제한적인데 이제 그거를 많이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연합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 동맹 먼저 보면은 자,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독일이 삼국 동맹 중에 큰형이라고 보면 돼요. 큰형. 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결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에 맞서는 삼국 협상 같은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범슬라브주의와 그리고 범게르만주의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 2번에 보면 자, 범슬라브주의, 범게르만주의가 나오는데 범게르만주의는 뭐냐면 독일이 짱이다. 독일 중심으로 해서 게르만족의 어떤 그 우수성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게 이제 범게르만주의고 범슬라브주의는 러시아예요. 러시아 민족들이 이제 슬라브족이라고 하는데 그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또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대립을 하고 있었냐? 발칸반도. 자, 발칸반도에서 대립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19세기 후반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 대립하게 된 이유는 식민지를 확장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연합이 발생했는데 그게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다. 삼국동맹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가 있고 삼국협상에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있다. 그리고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도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범게르만주의는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범게르만주의고 그리고 범슬라브주의는 러시아가 해당된다. 그래서 이 둘이 발칸 반도에서 대립을 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발발을 했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자,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사진 나오죠. PPT 화면에 사진 그 밑에 무슨 사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사라예보 사건 이렇게 나오죠. 사라예보 사건. 자, 이 사라예보 사건 보면은 지금 뭔가 마차에 누군가 타고 있죠. 근데 신분이 어떤 것 같아? 그쵸. 마차에 타고 있고 뭔가 옷의 때깔이 좀 좋아 보이지, 그치? 아마도 뭔가 높은 사람인 것 같다. 그쵸.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황태자 부부예요. 황태자 부부. 근데 어느 나라의 황태자 부부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 자, 사라예보라는 도시에 방문을 한 거야. 자,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근데 그 상황이 이렇게 막 안전한 상황은 아니었어. 이렇게 위험한 좀 상황이었는데 방문을 한 거야. 방문했더니 이제 그 극단적인 이제 세르비아 청년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작당 모의를 해서 황태자 부부를 죽이려고 한 거야.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처음엔 실패했어요. 처음엔 실패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돼요. 그래서 황태자 부부가 죽었다. 이 사건을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이렇게 총살이 돼서 이렇게 습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라예보 사건이 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 사라예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르비아 청년들이 황태자 부부를 죽였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렇다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입장에서는 세르비아가 어떻겠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세르비아 애들이 죽였으니까 당연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입장에서는 세르비아가 정말 죽일 만큼 싫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세르비아를 완전 이렇게 한 대가 아니죠. 완전 이제 니들 죽었어. 이러고 막 이제 때리려고 막 하고 있었지. 때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세르비아 뒤에는 누가 있었냐? 러시아가 있었다는 거야. 왜 러시아가 있었냐면 세르비아는 슬라브족이거든. 슬라브족 국가예요.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범슬라브주의가 있다 그랬죠. 범슬라브주의가 러시아다라고 했어요. 러시아. 그래서 세르비아는 슬라브족 국가인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 세르비아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세르비아는 우리와 똑같은 슬라브족 국가인데 이 슬라브족 국가를 건드려? 이거는 나를 건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너네 가만 안 둔다. 세르비아 건들기만 해봐. 이러면서 러시아가 갑자기 참전을 시작합니다. 나도 게임을 시작하지. 이러면서 딱 이제 들어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또 삼국 동맹 출신이에요. 삼국 동맹.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친구들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 독일이 있었어요. 독일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자,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 독일이 그 큰형이라 그랬지. 그 큰형이 참전을 합니다. 참전을 해요. 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니네 우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건드렸어? 이러면서 니들 건들기만 해봐. 이러면서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근데 갑자기 또 러시아는 친구가 없냐? 야, 니들만 친구 있냐? 나도 친구 있다. 러시아 친구 데리고 와. 누구냐? 삼국 협상. 아까 삼국 동맹 협상했었죠. 삼국 협상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데려옵니다. 영국과 프랑스 친구. 아주 강한 친구지, 그치? 강한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전쟁에 벌써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잇따라 참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한 거야. 너네 죽었어.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있던 뭐 러시아니 이제 다른 국가들, 즉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전쟁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었느냐. 자, 그거를 보면은, 자, 원래는 싸움이 그렇게 큰 싸움이 아니었잖아. 그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사이의 문제였어. 근데 여러 그런 동맹국과 연합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전쟁이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확대됐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독일 중심의 동맹국이 우세했습니다. 우세했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저항을 강력하게 했다는 거지. 강력하게 했다. 그래서 서부 전선에서 참호전 전개로 전쟁의 교착 상태.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설명하긴 할 건데 참호전 전개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왜 길어지게 되냐면 참호전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야. 참호. 그게 참호거든. 이제 너희는 아직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땅 파기 잘해야 돼. 땅 파기. 땅을 정말 어디까지 파냐면 내가 머리 하나만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파야 돼. 그게 정석이야, 정석. 그렇게 파야 돼요. 왜냐면 거기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얼굴만 딱 내밀고 총만 내밀고 거기서 싸우는 거야. 그래야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참호를 파두고 그렇게 이제 싸우는데, 근데 그 참호를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그 참호가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막 와, 쳐들어와. 그러면 상대방은 참호에 숨어 있어. 그럼 누가 유리해? 당연히 참호 안에 숨어 있는 사람이 유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쳐들어가겠어, 안 쳐들어가겠어? 안 쳐들어가지. 쳐들어가면은 병력 손실이 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서로 참호를 파는 거야. 서로 참호를 판 다음에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서 서로 그냥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전쟁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장기화, 길어진다는 거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원래 독일 전략이 뭐였냐면은 빠르게 정복하는 거였어. 빠르게. 이제 프랑스를 빠르게 정복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았다. 왜? 이 참호전. 이 프랑스가 이 서부 전선에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참호를 파고 그러니까 존버했다. 기다렸다 이거야.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도 할 수 없이 이제 기다렸다. 참호 파고 서로 기다리다 보니까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었다. 근데 이제 이 길어진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길어지다 보면은 식량과 무기가 많이 소요가 되겠지. 필요해요. 그치? 그동안 전쟁이 길어진 만큼. 근데 이 식량과 무기를 누가 생산하라는 거지. 이미 군인들은 다 전쟁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여자나 뭐 이렇게 좀 어디가 다친 뭐 노동자나 그런 사람들이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산을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도 이제 전쟁을 위해서 식량과 무기를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방이고 후방이고 상관없이 온 나라 국민들이 전쟁에 몰두해 있다는 거야. 전쟁. 오직 전쟁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군인들은 전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에 남은 사람들은 군인들의 어떤 물자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총력전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총력전. 나라의 모든 힘을 전쟁에다가 쏟아붓는 거야. 그걸 총력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탈리아가 이제 연합국 편에 가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연합국 편에 가입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가 이제 동맹국에 가담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전 세계로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동맹국은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자, 이렇게 있었고,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다가 이탈리아가 가담하고, 그리고 일본도 가담을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일본까지 해서 연합국이 만들어졌고, 전쟁이 전 세계로 이렇게 확대되었다. 자, 이때 미국이 또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이 왜 또 참전을 하게 되냐면, 미국은 원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어. 이해관계가 없어서 전쟁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영국이 이때 해상 봉쇄 작전을 펼칩니다. 해상 봉쇄 작전.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면은 식량과 무기를 계속해서 보급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영국이 머리를 쓴 거지. 아, 저놈들이 식량과 무기가 끊기게 되면은, 야,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누워서 떡 먹기겠구나 해서 식량과 무기의 보급로를 끊으려고 해상을 봉쇄시킨 거야. 얘네가 이제 배 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급해줘야 되는데, 그 보급로를 완전히 그냥 끊어 놓은 거지, 영국이. 그렇게 끊어 놓으니까 독일이 그러면은 그걸 가만히 있겠어? 가만 안 있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케이, 니들이 우리 보급로를 이렇게 끊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바다 위에 지나가는 뭐 아군이고 적군이고 없어. 나는 지금 완전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바다에 그냥 올라오는 거 있으면은 나 그냥 다 폭탄 던져서 다 그냥 때려 부실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잠수함이라는 무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잠수함을 가지고 그냥 바다에 떴다 하면 다 격추시켜버려요. 다 격추시켜버려요. 그래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받는데, 그게 이제 그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미국 배였던 거야. 미국 함선이 공격을 받게 돼요. 미국 함선이. 그래서 미국이 이를 빌미로 해가지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니들 우리 배를 감히 그 공격했어? 이러면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참전하게 되면서 이제 독일이 있는 동맹국이 굉장히 불리해졌지. 미국도 한 손가락 하잖아. 힘도 있었고, 그렇지? 근데 미국이 딱 연합국의 편에 서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독일이 조금 불리해졌다는 거지. 불리해졌다. 자, 그래서 이 세계대전의 특성을 보면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진보가 인명 대량 살상하는 데 이용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비극이다라는 거지. 그 좋은 기술을 사람 죽이는 데 썼다는 거야. 이 전쟁은 이전의 전쟁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어떤 것이 달라진 것인지 살펴보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총력전. 그래서 군인들은 전투를 하고, 그리고 나라에 남은 여자나 노동자들은 나라의 그 군인들을 위해서 뭐 식량이나 무기들을 생산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전쟁에 힘을 쏟았다. 그래서 총력전이었다. 총력전. 자, 두 번째는 신무기가 등장했다는 건데, 자, 이 신무기가 왜 등장을 했냐면, 아까 선생님이 참호전 얘기했었죠. 땅을 파고 들어간다 그랬어. 근데 이거를 서로 그렇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럼 그 땅에 들어가 있는 그 군인을, 걔를 어떻게 하면은 죽일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한 거지. 그래서 뭐가 나왔냐? 총에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 내가 그냥 참호에 있든 없든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시하면서 총에 맞아도 끄떡 없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탱크가 나온 겁니다. 탱크가 그때 개발됐어. 그래가지고 탱크는 총 맞아도 끄떡 없거든. 그 장갑차 그런 거 있지, 그치? 그래서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참호 안에다가 독가스를 살포하는 거지. 독가스. 그래서 이때 독가스도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새로운 무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호전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참호, 지금 머리만 이렇게 내놓고 쏘고 있지, 그치? 머리만 내놓고. 그래서 이제 옛날 전쟁 영화 보면은 요런 장면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 참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런 걸 참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호를 격파시키고자 이런 탱크가 나오게 되었다.
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 파리 강화회의와 베르사유 체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